흑염소를 사육함에 있어 농사료를 공급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농사료 즉 배합사료로 밥 주는 실상이지요. 흑염소는 질병에 강한 축종입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작업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바닥에서 축분을 걷어내는 작업, 수컷에 대한 거세 작업, 자축을 모축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 구제역 오염된 축사 방지 작업,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 시간에 먹이를 주는 작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외에 불규칙적이지만 설사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처방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다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먹이를 줘야 하므로 숙박을 전제로 한 여행이 거의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1일 이상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먹이 주기를 부탁해야 합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농사료는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흑염소를 약용으로 소비하던 시대에는 초식만으로 사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로 소비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정육이 결과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사료를 먹여야 하고 풀사료 즉 건초는 필수적인 먹이입니다. 농사료는 펠렛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먹이 주기는 매우 용이합니다. 전혀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각각 사육실의 두수에 따라 적정량을 공급합니다. 성축을 기준으로 두당 800g 전후가 적정량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육실에 성축 15두가 있다면 12kg 정도를 먹이통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5두 모두가 먹이통 앞에 늘어서서 일시에 먹음질이 가능하도록 먹이통이 충분한 넓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이통 넓이가 좁을 경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흑염소는 정량을 먹지 못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축사 사육실 구조가 먹이통을 가로로 봤을 때 가로폭이 세로폭보다 넓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세로폭이 가로폭보다 넓을 경우에는 먹이통 넓이가 부족해져서 흑염소 육성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세로 먹이를 주는데 먹이통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깨끗이 쓸어낸 다음 농사료를 골고루 넓게 뿌려줍니다. 또한 전에 주었던 먹이의 잔량이 남아있다면 정량보다 많은 양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새로 주는 양을 조절합니다. 계절별로 흑염소가 먹는 양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먹는 양을 체크하면서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주자마자 짧은 시간에 모두 먹어치운다면 주는 양이 조금 적은 것이고 다음 먹이를 줄 때 남은 양이 있다면 너무 많이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줌과 동시에 급수기 청소는 필수입니다.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녹조 또는 때가 낄 수 있으므로 먹이를 줄 때마다 급수통을 깨끗이 닦고 새로운 물로 갈아줍니다. 급수기에 EM 등 생균제를 조금 희석시켜주면 설사나 고창증을 예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아침과 저녁을 구분 농사료와 건초, 조사료를 나누어 주는데 우리 농장은 아침에 농사료를 먼저 주고 곧이어 건초 사료를 건초통에 바로 넣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급여는 하지 않고 아침에 한 번에 모두 주는 것이지요. 우리 농장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아침, 저녁으로 구분해서 아침에는 농사료를 그리고 저녁에는 조사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아침에 농사료와 조사료를 함께 주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흑염소 육성에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장시간 외출이 가능해서 청년 후계농 그리고 귀농귀촌 등 강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